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 한성욱입니다. 금요일까지 한번 살펴볼 종목은 셀트리온이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분들 너무나도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블랙 먼데이입니다. 미국 증시도 금요일날 마이너스 3% 가까이 빠졌고, 일본 증시도 오늘 마이너스 4%가 넘게 빠졌고, 대한민국 증시도 마이너스 3%가 넘게 빠지는, 그런 하락장이 좀 이어가고 있는데, 왜 그런지, 그리고 셀트리온의 이런 하락은 합리적인 하락인지,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너무 하락장에 다들 너무 고생을 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힘드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예, 꼭 일단 한번 보자고요. 코스피가 마이너스 일단은 3% 빠지고 있어요. 코스피가 마이너스 3% 빠지고 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 3%가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은 어떤 느낌이냐면 말 그대로 그냥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죠. 예. 공매도도 오늘 시작을 했고 그로 인해 가지고 투심도 별로 안 좋은데 외국인이 돌아와줄 거라 생각을 했지만 외국인들은 오히려 1조 2천억 원이 넘게 매도를 하고 있어요. 나스닥 선물도 마이너스 1% 넘게 빠지고 있고요. 이 자동차 관세 이슈로 인해 가지고 일본 증시는 말 그대로 그냥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 와중에 셀트리온도 마이너스 4.5% 정도 빠졌고요. 이게 프로그램 매도도 9만 주에 JP모건, 서울모건 스탠리 전부 다 매도 포지션이었고 이어라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굉장히 고의적인 증시 하락을 유도하는 트럼프의 행동과 발언이 요즘 들어서 저는 더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이게 그나마 다행인 건 거의 다 오긴 했거든요. 첫 번째, 오늘 아침에 갑자기 이제 그 관세 이슈를 앞두고 난 뒤에 나와준 말이 있죠. 이거 상호 관세 20%로 인상하는 부분 지금 현재 고려 중이다.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인상을 한다라는 게 지금 4월 2일이면 며칠 안 남았거든요. 이틀 남았는데 이틀 전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는 굉장히 좀 예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증시, 그러니까 위험 자산들은 발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발작을 해나가면서 투매폭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결국 지금 트럼프가 원하는 바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구조적으로 봤었을 때 보호무역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자국을 보호하는 그런 느낌의 무역이라고 우리는 아주 쉽게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되면 구조적으로 봤었을 때 작년 그리고 이번 연도 그리고 작년 그리고 26년도에는 미국 총선이 있잖아요. 그게 내년이거든요. 이번 연도에 작사를 내버리면 26년도 총선이 있었을 때는 굉장히 홍보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YOY 기저 효과로 인해서 이런 인플레이션이 하락한다라는 것도 내년에는 보여줄 수가 있고요. 파월한테도 협박식이 발언할 수가 있죠. 금리 인하해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총선 시즌, 이런 투표의 시즌에 맞춰가지고 어느 정도 이번 연도에 볼장 다 보고 죽일장 다 본 다음에 어차피 본인들 임기 기간이 있으니까 볼장 다 보고 죽일장 다 본 다음에 이거를 회복시켜 나가는 턴을 이러한 어떻게 보면 내년 총선 이슈에 어느 정도 맞춰가지고 움직이려고 하는 이 트럼프의 하나의 액션이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10년물 채권 만기도 이제 곧 도래하거든요. 연준이 이제 장기물을 매도하는 경우가 없어요. 이 상황에서는 사실 10년물에 대한 국채금리가 투자자들이 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환매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부담감을 좀 명확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런 부분을 봤었을 때 미국채에 대한 수요 발생도 목적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인 것이고, 그리고 결국 지금의 이러한 관세 때리기 있잖아요. 관세 때리기가 누구를 향하냐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결국 중국이에요. 왜냐하면 이번 이 모든 국가가 20% 때려버리게 되면 중국은 지금 실질적으로 60%가 넘게 때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중국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 경기 침체를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 거죠? 돈을 풀어야 돼요. 돈을 풀게 되면 어떤 효과가 또 나오냐면 달러 강세 효과가 나와주게 됩니다. 결국 달러 관세 효과가 나와주게 되는 것은 구조적으로 봤었을 때 트럼프가 맨날
미국의 부채를 비트코인으로 갚겠다 뭐 이런 죄송합니다. 이런 잡소리를 해도 결국 달러라는 거죠. 그 달러 패권에 대한 키워드를 이들은 좀 명확하게 타겟을 잡아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보셔야 되는 부분인 것이고, 지금과 같은 이러한 관세 이슈와 이번 연도에 유난히 조금 빡세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조지고 증시 하락에 대해 크게 신경을 안 쓰려고 하는 이런 스탠스가 나와주는 이유 자체도 다 이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선거하고 관련이 있고요. 이들이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과 극단적인 지표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 연도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트럼프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쉬워요. 뭔지 아세요? 바이든 탓이다. 바이든 탓이다. 이번 연도에는 아무리 안 좋아도 단어 하나로 기결이 되는 거예요. 바이든 문제다. 우리는 그 바이든의 문제를 이번 연도에 지금 고치려고 하고 있는 거다. 이래버린 거죠. 할 말 있나요, 그러면? 할 말 없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의 큰 그림 자체가 25년도 상반기하고 이제 하반기 초기까지는 이 제대로 이제 본인들 할 거 하면서 두들겨 패고 지표들도 좋지 않게 만들어 놨다가 이게 개선되는 지표를 내년 만들어지는 시점까지 만들어 가지고 YOY 기준으로 굉장히 성장을 해 나가고 있고, 우리는 바이든으로 인해서 망했던 미국을 다시 한 번 더 그레이트 어게인으로 만들고 있다. 이런 식의 이제 스탠스가 가능한 빌드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한테는 이번 총선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번 총선에서 다시 한 번 더 본인이 크게 승리를 할 경우에는 그 3선에 대한 키워드가 다시 한 번 더 진짜 현실화가 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열리는 부분이겠죠. 근데 그게 이제 꼼수를 쓰는 거죠. 예, 그건 법 기준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꼼수를 써가지고 한다는 건데, 결국 그게 현실화가 되게 되는 겁니다. 이번 총선에서 트럼프가 이겨버리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전부 다 이런 정치적인 이슈와 엮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좀 버텨내야 되는 부분인 것이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증시도 여파를 받고 있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렸어요. 이 파동의 기준으로 이번 하락폭이 제일 큰 하락 파동이고, 이번 하락 파동이 끝나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다시 한 번 더 저점 잡아주는 턴이 오거든요. 이때를 좀 기다리셔야 된다. 이제는 어느 구간에서 하락을 하락을 이제 멈춰주고 그 구간을 만들어줄 것이냐에 대한 포커싱을 좀 맞추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인데 많으셨고요. 제가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할 테니, 여러분들께서 이런 힘든 시장에서 홀로 매매하시지 마시고 저희 허빙지 TV 이렇게 텔레그램도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보시면 댓글 누르시고 텔레그램 링크만 누르시면 입장 가능하십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